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 네, 그렇게 진짜. 말씀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네. 이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다음날 학업이나 이제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러면 또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성적이 네.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심하셨던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학교를 자퇴하거나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 정도로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알레르기나 만성 질환 쪽을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수정 마리아입니다. 우리 몸에서 계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 하면은 피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창한 봄이라서 정말 좋지만 이 건조한 날씨와 자외선 증가로 피부 트러블이 잦아지는 요즘 건강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이곳 의정부 성모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성 같은 만성 질환을 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피부 알레르기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피부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제가 이럴 때는 비법을 캐내갖고 제가 가야 되니까 혹시 본인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화장품 다이어트라는 걸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다이어트요? 네. 네, 그런 게 뭐죠? 이제 화장품을 네. 되게 여러 개 바르고 많이 바르는 게 이제 네네네. 좋고 필요하다고 많이 네. 이제 알고 계시는데 네. 저는 꼭 필요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이렇게 바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비법이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토너, 그러니까 스킨이라고 하죠. 스킨 바르고, 그 다음에 에센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로션 바르고, 자외선 타단제 바르고, 그러고 이제 그 위에 또 화장을 아주 두껍게 하거든요. 이거는 좀 과한가요? 일단 바르시는 게 자극이 없고 네. 본인에게 잘 맞으시다면은 네. 뭐 과하지 않고 네. 괜찮으신데요. 네.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한 분들이거나 이제 화장품이 바뀌었을 때 잘 뒤집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좀 여러 가지를 바르시면은 좀 아. 더 자극이 오히려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민감성 피부다, 좀 예민한 피부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는 네.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으셔서 이제 개수를 줄이시는 게 좋겠고 네. 내가 이제 5개, 6개 열심히 바르는데도 네, 피부가 네, 네. 건조하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세안을 너무 세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올바른 세안법은 뭘까요, 선생님? 네. 보통 이제 세안하시고 나서 네. 약간 당기는 느낌을 되게 네. 더 좋아하시거나 뽀드득뽀드득한 느낌을 되게 네, 즐겨 네, 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 네. 사실 피부 장벽이 튼튼하다면 세안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네. 당기지 않아야 합니다. 저 완전 당겨요. 그러시면은 네. 조금 피부에 원래 필요한 유분이나 수분이 같이 좀 과도하게 세안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얼굴 제가 떼민다고 하니까 네. 피부과 선생님들이 저를 야만인 보듯이 하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어렸을 땐 많이 했어요. 이제 스크럽이나 필링을 네. 좀 많이 하시고 이제 네. 피부가 약해지면은 또 각질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거를 제거하려고 필링이나 스크럽을 열심히 또 하고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피부 장벽은 더 약해지고 더 이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때를 밀면 안 된다. 그리고 각질 제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진료 과목 중에서 교수님이 피부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피부가 네. 몸에서 가장 큰 장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전신이니까. 그렇죠. 피부가 네. 제일 큰 장기이기도 아. 하고 그만큼 하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일단 피부도 보호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외부 유해균들이나 유해 물질도 차단해야 줘야 네. 되고 네, 그리고 미용적인 부분도 담당하고 있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크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네. 장기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네. 또 이거는 사담이지만 학생 때 실습을 돌다 보면 네. 피부과 교수님들이 네. 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네.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장벽이 네. 느껴지네요. 피부과 가면은 네. 피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네, 면역학적으로 피부과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네, 라고 네. 생각해서 피부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피부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안 좋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도 되시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어려워하신다든지 이제 사람들을 좀 만나기 꺼려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피부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좀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미세먼지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게 네.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 네. 그러기 위해선 피부 장벽이 좀 이렇게 튼튼하게 네. 막아줘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보습을 잘 해주는 게 아, 중요하고요. 보습이 네. 중요하군요. 결국 네. 올바른 세안법과 보습으로 귀결이 되는 것 결국은 같습니다. 계속 글로 돌아가네요.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고 뭐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외출하시고 돌아와서 바로 이제 세안을 잘 해주시고. 바로 세안. 네. 아,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교수님만 아시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뭐 피부 관리할 수 있는. 저는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아, 너무 네. 예. 네, 공기청정기를 네, 꼭 네. 사용을 하면서 네. 네, 세안하고 보습 조금 더 두껍게 하면은 아, 네, 조금 그게 좋겠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진짜 신경을 안 썼는데 모공이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모공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어난 모공을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모공이 일단 네. 커지는 이유는 네.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네. 이제 모공 안에 쌓이기 때문에 좀 어. 커지시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네. 주변 탄력이 좀 없어지면서 너무 슬프네요. 모공이 이제 네. 좀 더 늘어나 보이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으신데요. 네. 일단은 피지 분비량을 좀 적절하게 어. 유지를 하면서 네. 또 이제 피부 탄력을 좀 증진시켜서 모공을 좀 조이는 네. 이제 뭐 프락셀 레이저나 이제 고주파 레이저, 네. 네, 그리고 뭐 스킨 보톡스 어. 등의 이제 시술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킨 보톡스는 우리가 아는 네. 그 보톡스죠? 네, 보톡스를 피부에 얕게 하는 거를 소분- 스킨 보톡스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계절을 뭐 다 따지자면 솔직히 사계절 다 피부가 좋았으면 좋겠지만 봄에 그 피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네. 어떤 증상으로 피부과를 좀 찾아오시나요? 네, 일단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이잖아요. 이제 꽃가루와 같이 환절기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이제 피부 이제 가려움이나 각질 네. 아니면 두드러기로 이제 많이 내원을 하게 되시고요. 또한 자외선이 겨울에 비해서 조금씩 이제 세지면서 네. 햇빛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이제 오.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또 이제 습도랑 온도가 네. 조금 급격하게 변하면서 피부는 아직 적응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드름이 조금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 그 진짜 다양한 이유로 많이들 찾아오시네요.
그러면은 또 그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는 꽃가루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알레르기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외부 물질, 이제 꽃가루나 뭐 동물 털, 아니면은 진먼지, 아니면 진드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호흡기 쪽으로 오면은 이제 코 점막이 부어서 이제 비염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피부 쪽으로 오시면은 두드러기나 이제 피부 발진, 가려움 네. 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또 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사고가 이 한식날 벌초에 갔다가 벌에 쏘여서 그래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는데 이것도 알레르기랑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과민 반응이 너무 급격하게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뭐 벌독이라든지 뭐 음식, 이제 나에게 안 맞는 뭔가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너무 급격한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기도가 붓고 이제 호흡도 힘들어지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독 알레르기가 있거나 하면은 벌이 네. 있는 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근데 벌독 알레르기 있는 거는 네. 어떻게 알게 되죠, 선생님? 일단 벌에 이제 처음 물려서 처음 쏘여서 네. 바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이제 한번 일단 벌독에 쏘였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벌독에 쏘였는데 너무 일반 사람보다 많이 부었다, 전신 두드러기가 생겼다, 좀 호흡이 곤란했다 하시는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피검사로 이제 내가 벌독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전신에 건선 병변이 매우 심해서 제가 이제 피부를 보고 있는데 자기는 피부 때문에 너무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되게 놀랐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생명에 직접적으로 지장이 있는 병은 아니지만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 이제 효과가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이제 나오면서 환자분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환자분이 훨씬 밝아지고 잘 웃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봄철 알레르기만큼 좀 이렇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아토피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만성적인 좀 가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이제 나이에 따라서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는데요. 이제 아주 신생아 때는 양쪽 볼이나 이쪽 팔, 다리 이런 쪽으로 오고, 조금 크면은 이제 접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더 성인이 되면은 손 습진이라든지 이제 얼굴, 목 쪽 습진으로 이제 위치가 조금씩 변하면서 이런 가려움이 자주 반복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피부가 건조해도 간지럽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도 간지러운 거는 또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아토피인 줄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는 좀 그런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나나 가족이 알레르기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지 그런 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단순 건조증만 있으시다면 피부에 약간 뭐 각질이 일어나거나 뭐 당기는 느낌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가려움도 있으시고 그러나 이제 정말 빨갛게 이제 습진처럼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습진처럼 올라오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스트레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스트레스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호르몬이 또 이제 염증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또 분비시키고, 이제 그런 사이토카인이 당연히 이제 아토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이제 중요한 악화 인자 중 하나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진짜 맞다 싶네요. 근데 이게 아토피라는 게 제가 주변에서 보면 한번 긁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연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긁어도 좀 피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긁어서 딱지가 좀 많이 앉기도 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토피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피부 네. 장벽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피부도 건조해지고 네. 외부 물질이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더 이제 알레르기도 잘 발생할 수 있고 더 자극도 잘 생기고 그래서 일단 피부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심하다, 이제 진물이 날 정도로 습진이 생겼다 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이제 바르는 치료라든지 먹는 약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네. 이제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이제 뭔가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뭔가를 바르고 오시거나 네, 이제 민간요법 민간요법 네, 맞죠? 그런 네. 것들을 좀 오래 하시다가 이제 적절한 피부 그 치료 시기를 좀 놓치시는 분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이제 자가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시기 전에 네. 이제 피부과에 한번 내원을 해보시면 어떨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 전공이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랑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은 만성 피부 질환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공부를 좋아하시는 네. 우리 교수님. 일단 네. 되게 그 만성 피부 환자분들을 보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세요. 그렇죠. 네, 일단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게 진짜. 말씀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네. 이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다음날 학업이나 이제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러면 또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성적이 네.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심하셨던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학교를 자퇴하거나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 정도로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알레르기나 만성 질환 쪽을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으면 좀 네. 나아지시나요? 그러면? 네, 그렇죠. 조금 뭐 바로 뭐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시지는 네. 않겠지만 네. 꾸준한 이제 치료랑 관리를 통해서 훨씬 이제 삶의 질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정말 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면 진짜 힘들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 일을 택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0대 분들은 여드름 고민이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제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조금 예민하거나 이제 좀 민감성 피부 그런 분들의 고민이 좀 많으셔서 오히려 이제 진정 관리 쪽으로 안내해 드리는 경우가 많고, 예전에는 40, 50대 분들이 조금 이제 색소라든지 잡티를 제거하고 싶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연령층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일찍부터 이제 피부 노화 방지라든지 피부 미용 시술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피부에 대한 고민 중 하나가 또 여드름이잖아요. 이 여드름이 심해지는 요인들이 있는 거겠죠? 네, 먼저 호르몬 영향이 이제 가장 크겠는데요. 네, 사춘기 때 그쵸. 처음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기 네. 시작하잖아요.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지샘이 막 열심히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네. 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네, 그리고 모공을 좀 과도하게 막는 화장품을 쓰신다든지 네. 네, 그리고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하신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서 네. 이제 너무 단 제품들 아, 저도 초콜릿 네. 먹으면 좀 뭐가 나요. 그렇죠. 그 네. 유제품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여드름이나 이렇게 피부과 뾰루지 나면 일단 짜고 보는 거, 요거는 조금 이제 안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네, 여드름이 이제 좀 네. 크고 깊은 경우에는 네. 이제 스스로 짜려고 하거나 이제 네. 이렇게 과도하게 누르시다가 네. 이제 안쪽으로 좀 터지거나 네,
하면서 이제 흉터가 더 많이 남고 네네네. 염증이 커지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좀 단단하고 아프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 피부과에 오셔서 이제 네. 염증 주사를 맞으시거나 아. 조금 이제 멸균 환경에서 이제 깨끗하게 짜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이게 본인이 하려다 보면 좀 그게 네.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드름 같은 경우는 피부과 갈 때는 또 싹 들어갔다가 또 안 가면은 다시 올라오고 이게 근데 치료를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뭔가 기본적인 무슨 뭐 영양제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뭔지 그거를 이제 잘 파악해서 네. 제거를 해주는 게 장기적인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악화 요인을 찾아서 이제 제거를 했는데도 좀 여드름이 지속되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피지 분비를 좀 줄이는 약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제 비타민 A 유도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드실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이제 그런 또 이제 여드름균을 조절할 네. 수 있는 항생제 종류 이제 그런 약 바르는 약이나 드시는 약을 네. 이제 처방해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약을 좀 드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 분비를 줄이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제 광역동 치료라고 해서 빛을 쬐는 치료 아니면은 이제 스케일링 관리라고 해서 피부 모공을 조금 열어주고 피지를 짜내주는 그런 이제 치료들을 병행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좋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실 네. 때는 어떤 때인가요? 이제 환자분들이 네. 선생님 때문에 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실 때가 네, 정말 보람되고 너무 행복하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러려고 힘들게 네. 의대 공부하고 또 밤새 가면서 네, 수련도 받고 한 거니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교도 못 가고 뭐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이제 치료하시면서 그 나아지는 모습을 직접 보시면 더욱더 좀 진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진짜 피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피부 때문에 혹시 고민하는 네.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일단 피부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피부과에 내원해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피부과가 좀 상업화된 이미지라든지 이제 미용적인 치료 이런 이미지로 인해서 조금 방문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는 질환을 더 많이 보는 과이기 때문에 피부과 내원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예. 피부과 약은 독하다. 그렇죠. 많이, 그런 네. 말 많이 하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약들은 그렇게 독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기간 동안 꼭 필요할 때만 약을 처방해드리기 때문에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피부과에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내 피부의 약점은 뭐고 강점은 뭔지 잘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약점이 있으면은 그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이 있으면 그거를 잘 유지해서 이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피부는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성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비싼 화장품 대신에 지금 바로 운동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이제 인생은 어바웃 이제 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왜 피부과 의사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네. 저희가 뭔가 보람을 느끼는, 인생은 어바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네, 인생은 어바웃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